부모와 자식 결국 각자 길을 걷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다사카라는 이름의 중년을 지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사카의 아이 셋은 이미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다른 마을에서 장정을 거들며 살고 있었고, 둘째 딸은 혼인을 하여 먼 고을로 떠났습니다. 막내 아들마저 수행을 배우겠다며 사위성 근처 수행처로 들어간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좁은 집 안에서 아이들 웃음과 발자국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 먼저 밥을 먹겠다고 떠들었고, 저녁이면 누구 옆에 붙어 자겠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은 저녁이 되면 다사카와 아내만이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밥상을 치운 뒤 마당에는 등잔 하나만이 작게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나자 다사카는 홀로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간에는 아이들이 남기고 간 낡은 신발과 오래된 짐 자락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사카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각자 길을 걷는구나. 가슴 한편이 허전해지자 다른 생각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각자 흩어지면 가족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의 부모로 남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을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면서도 서운함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 해 한 해 몸이 느려지고 손목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자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저 아이들은 어떤 얼굴로 늙어가게 될까 하는 생각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밤 다사카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필요하다고 느낀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은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어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다사카는 작은 보자기를 둘러매고 강을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농가 밭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물길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샘에서 퍼올린 물이 여러 좁은 도랑을 타고 서로 다른 밭으로 나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사카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물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줄기 물이 이렇게 여러 길로 흩어져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쑥 가장자리 빈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조용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차례차례 앞으로 나와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사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늙어가는 아버지입니다. 제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거나 먼 곳으로 떠나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러려니 하지만 저녁이 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제 각자 길을 걷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가족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의 부모로 남을 수 있을까? 말을 마치자 빈터에는 잠시 바람 소리만이 스쳤습니다. 부처님이 다사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농가 밭 사이로 난 물길들을 보지 않았느냐? 다사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한 샘에서 퍼올린 물이 여러 도랑으로 나뉘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가까운 언덕 아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골짜기 아래에도 작은 샘 하나가 있다. 그 샘에서 올라온 물은 처음에는 한 줄기로 흐른다. 그러나 곧 여러 갈래로 갈라져 이 밭 저 밭을 적신다. 어떤 물길은 돌이 많은 밭으로 가고 어떤 물길은 부드러운 흙을 적신다. 어떤 물길은 멀리까지 가서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길이 나뉘었다고 해서 샘이 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은 각자 다른 밭을 적시지만 그 근원은 같다. 또한 언젠가 그 물들은 모양을 바꾸어 다시 만난다. 강물에서 만나기도 하고 안개가 되어 하늘에서 만나기도 한다. 다사카는 잠시 눈을 감고 길 위에서 본 물길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이와 같다. 한 샘에서 길러진 물이 여러 길로 나뉘어 나가듯 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걸어 나간다. 각자의 밭을 적시고 각자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러나 한 번 같은 샘의 물을 마셨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붙들고 있어야 가족인 것이 아니라 각자 길을 걷는 중에도 한때 같은 샘에서 나왔다는 기억을 품고 가는 것이 가족의 인연이다. 다사카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이들을 붙들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같은 샘에서 떠나온 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사람일까요?
부처님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품에서 떠나간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밭을 적시는지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한때 마셨던 물을 기억하게 해줄 수는 있다. 집에 잠시 들러 쉬어갈 때 그대의 눈빛과 말 한마디가 그런 샘물의 맛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다사카의 가슴 안에 서늘하던 바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도 아이들이 저에게서 너무 멀리 가버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저쪽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에 이르는 물길은 모두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 곧장 들어가는 물도 있고 오래 머물다 천천히 흘러가는 물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로 다시 만나는 날이 있듯이 인연도 뜻밖의 자리에서 다시 스친다. 그러니 흩어지는 모습만 보며 한탄하지 말고 한때 같은 샘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의 저녁을 살아가라. 그 감사가 있을 때 지금 비워진 그릇도 덜 쓸쓸해진다. 해는 이미 숲 너머로 내려가고 빈터에는 저녁빛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사카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농가 밭 사이의 물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물길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한 샘에서 나온 물들이 각자의 밭을 적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조용했고 별빛만이 지붕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사카는 아이들이 쓰던 자리에 잠시 앉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걷는구나. 그래도 한때 이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샘의 물을 마셨던 내 아이들이다. 어디에서 살든 너희의 길에 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약간 서늘했지만 그 속에 작은 온기가 함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 하기보다 함께 있었던 시간의 샘을 감사히 떠올리려는 마음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멀리 흩어져 각자 길을 걷는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붙들고 있어야 가족이라는 생각 대신 한때 같은 샘에서 나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웃던 시간이 있었다는 기억을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감사한 샘물을 마음속에서 한 모금 떠 마시듯 숨을 고르시고 각자의 길 위에 서 있는 당신 자신도 부드럽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